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오전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티나 안녕하세요. 우리 정화호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물론이죠. 닥터 크리스, 세라, 그리고 모두들 환영합니다. 세라 씨, 아까 소개할 때 앞으로 6개월 안에 10년까지도 젊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러나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지만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하여 정화호전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화호전 과정이란 텔로우스처럼 강한 치유력을 깨우는 것이 몸에서 받아들였을 때 계속 이용하는 도중에 몸이 좋아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사라지고 기력이 없고 머리가 아파오는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화호전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청소할 에너지가 충분히 생겼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 안의 독소, 찌꺼기 및 오래된 세포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청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청소할 때 먼지 하나 없이 청소되기 전에는 더러워 보입니다. 이 과정은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몸과 혈류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텔로유스를 먹을 때 매우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닥터 크리스, 5단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화호전 과정 없이는 젊어지는 단계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텔로유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미생물에 대한 반응에 인하여 이 5단계 중 어디에 갇혀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지만 강한 치유력을 깨우는 텔로유스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단계들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텔로유스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불균형과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건강과 밸런스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단계별로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첫 단계는 배출 단계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에서 땀이 나던지 점막으로 축적되어 점액으로 배출되던지 귀에는 귀지가 생기고 근육 조직에는 젖산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과도한 움직임과 스트레스를 통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곱이나 조잡하게 생기는 것들도 모두 배설 단계의 일부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 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기능성 장애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인 배설 단계에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불편함 단계로 넘어갑니다. 홍반, 부기, 장애가스가 많이 차고 몸이 붓고 변비가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고 스스로 낫지 않으면 염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염증 단계는 더 심한 고통과 부기와 홍반 등을 겪게 됩니다. 의사한테 증상을 보여준다면 무슨 염이라는 병명을 붙여줄 것입니다. 관절 염증은 관절염, 편도나 목염증은 편도선염, 폐 염증은 폐렴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염증 단계는 이러한 무슨 염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계속 심각한 상태가 되면 이런 염증이 있는 부분들이 굳어져서 캡슐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염증이 있는 부위가 몸 전체 시스템을 위협하기 때문에 신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조직이 경화 상태를 만들고 딱딱하게 되어서 몸에서 분리하려고 시도하면서 불균형한 신체 일부 주변에 낭종 또는 종양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간에는 간경변, 관절과 근육은 경화증, 즉 굳어진 상태의 증상입니다. 기능장애가 계속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더 심각한 단계로 내려가면 몸의 이런 부위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몸의 기능이 고장 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감각증 및 기능 상실이 오기도 하는데 뇌로 오면 치매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깜빡깜빡하고 기억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이 늙어가는 단계입니다. 닥터티나,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기능 상실 단계가 되면 말초신경증이란 우리가 손이나 발 등등 신체 부위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신경이 약해지거나 굳어져서 기능 상실이 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일이지요. 텔로유스를 먹기 시작하면 이 단계들이 방향을 바꾸어
거꾸로 단계를 거슬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 치유의 과정입니다. 갑자기 상실됐던 감각이 신경을 통해 찌릿찌릿함이 느껴지면서 심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스위치를 눌러서 불이 켜지기 때문에 신경에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들을 다시 거슬러서 겪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염증 단계가 제일 애매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예 감각이 없더니 텔로유스 먹고는 아파요. 상태가 더 심각해진 걸 아닐까요? 그럼 이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신경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차차 미약한 두드러기 증상이나 통증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염증 단계가 제일 어려운 단계인데 텔로유스를 먹으면서 고통을 심하게 느끼면 다시 말해 고통을 느끼지 않던 부위에서 고통이 느껴지고 붓기가 생긴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텔로유스를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지만 신신당부하는데 절대 텔로유스를 포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먹는 양을 줄이거나 늘려서 조절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염증 단계로 돌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텔로유스를 멈추면 다시 경직화 단계나 기능 불구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젊음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계속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만성 염증 상태를 다룰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염증은 만성화되기 전에는 항상 몸에서 잠재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통으로 변하기 전에 둔한 고통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염증의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염증의 상태가 지속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리스트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염증 단계에 있는 분들은 살을 빼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희가 누누이 웨비나에서 나누었듯이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방어 모드에 갇혀 있을 때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강화된 방어 모드를 해제하고 젊음 회복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몸에 불을 진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염증 상태에서 벗어나고 젊음 회복 모드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닥터 크리스, 여러분들이 호전 반응을 겪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몸이 자연적인 생리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은 닥터 티나가 말씀하셨다시피 종종 낮은 등급의 감염에서 오는 낮은 등급의 염증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은 어떤 미생물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 에너지 생산을 차단하고 방어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않고 방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포는 미생물을 청소하거나 축적된 독소나 찌꺼기로 인한 염증을 먼저 줄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몸이 피곤한 이유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직화 상태 단계에서 한 단계 거꾸로 올라가면 딱딱했던 부위가 열리고 피가 잘 통하고 신경이 연결이 되면서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호전 과정을 겪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피가 잘 통하면서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갑자기 심한 갈증이 느껴질 때는 클린징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디톡스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두통 및 속에서 가스가 차거나 붓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두통은 신체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독감과 유사한 증상은 몸이 청소되고 디톡스될 때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이와 같은 정화호전 과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푹 쉬어야 됩니다. 잊고 지냈던 회복된 오래된 상처에서 갑자기 다시 고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8살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 그 부위가 다시 아파와서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증상들이 호전 반응을 거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피부는 비상출구 역할을 하기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합니다. 간과 신장, 장과 폐가 충분히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림프관 흐름이 막혀서 피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변비가 설사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는데요. 닥터 티나와 함께 여러 환자들을 돕는데 치료할 때 환자분들의 무드 향상도 아주 중요하죠.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겪으면서 때때로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 안심이 됩니다. 왜냐면 이상한 꿈은 몸속에 있는 감정 에너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압된 정서적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몸은 모든 감정들을 기억에 각인합니다. 우리 안의 에너지 수준에서 볼 때 우리 몸은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죠. 예를 들어보자면 청소년 시기에 힘든 이별을 겪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별 과정 중에 실제로 슬픔에 직면한 적이 없었고,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은 적 또한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 이후에 심장 관련 문제가 생겼고 텔로유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심장 문제로 피순환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죠. 텔로유스를 먹기 시작하고 호전 과정을 거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렸을 때 이별을 경험했던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뒤집히기 시작하고 호전 과정을 겪으면서 갑자기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이상한 꿈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반복적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두렵다는 감정은 신장에서 옵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두려움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거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인데 만약 에너지화된 감정이 모조리 다 심장으로 가버린다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심장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화난 감정은 간으로, 슬픈 감정은 폐로, 걱정은 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전 과정을 겪을 때 내가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느냐는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이런 일들이 좋은지 나쁜지입니다. 답변은 몸 관리를 잘하고 있고 정화호전 과정을 겪고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몸에 해로운 것을 넣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호전 과정의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더 좋은 몸과 마음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호전 반응은 의학적 부작용과 다른가요? 물론입니다. 어떤 약을 복용 중이고 온라인에서 그 약 관련 부작용을 확인해 봤을 때 만약 거기에 나온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이 너무 강해서 몸에서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텔로유스를 먹을 때는 좋은 것을 섭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독소를 밀어냅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고 좋은 현상입니다. 정화 과정이죠. 우리가 몸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독소를 방출해 주는 것입니다. 기간이 어떻게 걸릴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호전 과정을 24시간 안에 마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2주 내내 겪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지, 거품 목욕을 하고 푹 쉬는지, 호전 과정을 빨리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몸에 어떤 좋은 것을 해주고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제일 심하게 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아서 코티솔이 높아지고 호르몬 관련 기관들을 계속 혹사시키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관리 안 하는데 지금이 바로 몸을 신경 써줄 때입니다. 우리 몸을 측정기로 삼고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얘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개개인이 다르지만 호전 반응을 한 번 겪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나 닥터 크리스도 텔로유스와의 여행 중에 호전 반응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연속으로 호전 과정을 느끼게 되나요? 아마도요. 그렇지만 일단 예를 들어보면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고 디톡스를 하는 과정 중에 콜레스테롤이 몸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피검사 결과가 텔로유스를 먹기 전보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그 순간에 콜레스테롤이 혈류를 통해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검사를 받을 때는 내가 호전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실 가장 피검사를 받기 좋은 시기는 텔로유스를 6개월 동안 먹은 이후입니다. 젊음 회복을 하기 위해 호전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답변은 네입니다. 호전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젊음 회복까지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닥터 크리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도울 수 있나요? 먼저는 스스로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텔로유스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스타일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아프고 피로가 심한 분들은 아프고 피로가 많은 것이 어느 순간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빨리 이 증상이 없어지기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에 가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고 여러 가지 단계와 기간을 거쳐서 신체가 퇴화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치유받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텔로유스의 작용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고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들으셔야 됩니다. 닥터티나나 저 또는 회사에서 권장하는 것은 텔로유스를 천천히 작은 양으로 시작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보세요. 처음 시작은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하시고 텔로유스의 더 좋은 효과를 보시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세요. 수분이 몸에 충분히 공급돼서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소다나 음료수를 마시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물과 건강한 티를 마시세요. 또한 뜨거운 물에 거품 목욕을 하시는데 앱솜 소금을 사용하시면 피부가 디톡스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피부는 몸 시스템의 비상탈출구이란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통해 피부의 스트레스가 풀리면 림프관, 간, 그리고 신장의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몸 청소와 디톡스를 도와주는 것이죠. 디톡스가 시작되고 양이 많다고 생각되면 텔로유스 먹는 양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멈추지 말고 늦추는 것입니다. 며칠 정도 조금씩 먹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늘려보세요. 이 방법으로 텔로유스가 젊음 회복을 위해 몸의 청소를 지속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림프관은 혈류와 같이 펌프를 하지 못하는데 운동을 하면 림프관 시스템이 움직이고 배수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운동하지 마시고 가볍게 운동해서 청소를 촉진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자연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의 원초적 에너지원인 태양의 빛과 우리를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의 전자기장에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으로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지구와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디톡스에 좋은 가벼운 음식을 선호하세요. 클렌징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음식이 좋은지 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몸이 노폐물을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영역을 다뤄보았는데 폐가 편하게 호흡을 하는 것과 신장을 지원하는 수분 공급, 체액 제거, 그리고 몸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여 간을 돕고 장에 좋은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웰빙에 대한 것,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만나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푹 쉬어야 됩니다. 몸을 위해 주세요. 피곤하면 잘 쉬어야 됩니다. 닥터티나,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물에 관련하여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얼마나 마셔야 충분한 것인지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온스 단위로 당신 체중의 50%를 마셔야 됩니다. 몸무게가 150파운드면 75온스의 물을 매일 마셔야 됩니다. 호전 과정을 거칠 때 이 양은 가장 기본이고 더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걷거나 운동하기를 싫어하는데 림프관 활동을 돕기 위해서 드라이 브러싱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적절한 드라이 브러싱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변비가 있어서 변을 통해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된다면
약간의 요행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쓰실 수 있습니다. 느릅나무 껍질과 텔로유스가 변비 증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대하세요. 물론 주위의 다른 분들한테도요. 만약 호전 반응으로 분노가 일어나면 거리에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분노가 생긴다고 가족이나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도 풀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나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나요? 아니면 피하게 되나요? 호전 반응을 거칠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상냥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이 차트가 가장 좋은 항염증 식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전 반응을 지내는 중에는 레몬, 라임, 베리가 완벽합니다. 녹차, 무전분에 짙은 녹색 야채, 뼈 국물과 야채 국물을 추가하시면 호전 반응을 거쳐갈 때 아주 좋습니다. 발효식품은 장내의 미생물 활성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배부르게 먹지는 마세요. 그래야지 몸의 에너지가 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고 클렌징 과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닥터 크리스 뭔가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것이 추천된 항염증 식품들이지만 몸이 호전 반응과 함께 클린징을 하고 치유되고 있을 때 가벼운 음식을 드셔야만 합니다. 단백질이 적은 것을 드시면 좋은데 프로틴은 고기로 국물을 내서 섭취하고 여러 가지 음식에서 오는 미네랄이나 영양분을 여기 차트에 보이는 음식에서 섭취해보세요. 물론 허브와 향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몸에서 소화하기 힘들면 음식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소화가 잘 되고 가볍고 몸에 스트레스를 덜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젊음 회복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내 몸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달에 통증과 염증이 별로 없었는데 세 번째 달에는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몸 안에 잠재돼 있던 염증이 드러난 것이겠죠. 아니면 경화되었던 부분이나 감각을 상실한 곳에서 에너지가 통하고 신경이 되돌아가면서 찌릿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몸에 좋은 것들을 하면 수그러들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호전 과정 현상이 보이며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이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여행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유전적인 것이 틀리고 지내온 환경이 틀리고 호전 과정을 거쳐갈 때 느끼는 감정 또한 틀립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과 주위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대하고 지금 클렌징 과정 중이라 예민하니 이해해달라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알려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호전 과정은 닥터 티나와 저를 통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전통적인 치유 시스템에서 수백 년 동안 도입되어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몸의 작용과 이 과정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몸보다는 차나 컴퓨터 등에 관심이 더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웨비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